네, 안녕하세요. 부자노트 이문지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눈물을 쏙 빼놓고 있는 안타까운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입니다. 한때 46만 원을 찍으며 10만 전자를 외치던 삼성전자와 함께 대한민국 증시를 이끌었던 네이버. 하지만 지금은 22만 원대에서 힘겨운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태로 시간만 훌쩍 흘렀죠. 더 뼈아픈 건 증권가의 태도입니다. 최근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을 쏟아냈습니다. 주가가 이만큼 빠지면요, 지금이 기회다, 굉장히 싸다, 이렇게 말을 할 법도 하거든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반대로 눈높이를 낮추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 부자노트에서는 세 가지 핵심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고와 커머스 본업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수조 원이 들어가는 AI 투자의 딜레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크립토 신사업과 정부 규제 리스크인데요. 아주 냉정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현재 주가 22만 원에서 과연 1년 안에 40만 원대까지 2배 수익이 가능할지 그 현실적인 타점까지 짚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쟁점, 증권가는 왜 네이버한테 등을 돌렸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네이버의 성장 속도가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의 밥줄, 그러니까 캐시카우는 누가 뭐래도 서치 플랫폼, 즉 광고와 커머스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줄인 게 뭘까요? 바로 마케팅 예산입니다. 특히 네이버 메인 화면에 큼지막하게 걸리는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이 눈에 띄게 부진해졌죠. 여기에 더해 숏폼의 역습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에 시간을 뺏기면서 텍스트와 검색 위주의 네이버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네이버도 부랴부랴 클립이라는 숏폼 서비스를 밀고 있지만 이미 고착화된 글로벌 플랫폼들의 점유율을 뺏어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커머스 쪽은 어떨까요? 이른바 C커머스. 알리와 테무의 공세가 시장의 센티멘트를 다 망쳐놨습니다. 중국 이커머스가 한국을 다 잡아먹는 거 아니야? 이 공포감이 덮친 거죠. 물론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를 기반으로 한 검색 1위 포털이라 직접적인 타격은 덜합니다. 알리나 테무도 결국 한국 고객을 잡으려면 네이버의 검색 광고를 집행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네이버 커머스가 예전처럼 두 자릿수 고속 성장을 하기는 어렵겠다, 이 꼬리표를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요, 수급의 쏠림 현상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돈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 그 중에서도 HBM 같은 AI 하드웨어 관련주들이 시장의 유동성을 전부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약한 네이버 같은 AI 소프트웨어 주식은 철저하게 시장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상태인 겁니다. 그렇다면 네이버의 미래, AI에 걸어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쟁점, AI 투자의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네이버는 작년에 자체 개발 초거대 AI인 하이퍼 클로바 X를 공개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에 맞서 데이터 주권을 지키겠다는 소버린 AI 전략은 국가적으로도 기업 가치 면에서도 훌륭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장 걱정되는 건 바로 천문학적인 비용이겠죠. 생성형 AI를 제대로 굴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엔비디아의 초고가 GPU를 수만 장 사와야 하고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합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올해 1분기에만 인프라 투자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네이버 역시 이 속도전을 따라가려면 매년 조 단위의 설비 투자를 집행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네이버야,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도대체 언제 흑자를 낼 건데? 현재 B2C 시장에서는 챗 GPT가 유료 구독 모델로 안착했지만 네이버는 아직 개인에게 AI로 큰 돈을 받을 만한 BM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국 승부는 B2B, 즉 기업용 솔루션과 클라우드에서 나야 합니다.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처럼 보안에 민감해서 해외 AI를 쓰기 꺼리는 곳들의 하이퍼클로버 X를 맞춤형으로 구축해주고 수익을 내야겠죠. 증권가에서는 이 B2B 수익화가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재무제표에 숫자가 찍히기 시작해야만 네이버 주가가 구조적인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숫자로 증명하기 전까지는 투자금만 밑빠진 독에 붙는 것 아니냐, 이 의구심을 지우기 힘든 구간인 셈입니다. 지금 당장의 숫자가 답답하다면요, 이 판을 깰 조커는 없을까요? 바로 있습니다. 네이버의 글로벌 자회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클립토와 웹 3.0 사업입니다. 네이버는 라인을 통해서 일본, 대만, 동남아 등에서 압도적인 메신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핀테크 그리고 자체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 능력은 국내 기업 중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최근 라인의 블록체인인 핀시아와 카카오의 클레이튼이 통합된 카이아 프로젝트 등은 장기적으로 네이버 생태계가 웹 3.0 환경으로 진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게 터져준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주가를 발목 잡는 아주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규제인데요. 플랫폼 기업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덩치를 키우고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마다 독과점 규제라는 허들이 등장합니다. 플랫폼 경쟁 촉진법 같은 법안이 수면 위로 오르내릴 때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 버튼부터 누릅니다. 정부 규제는 기업 펀더멘탈을 뛰어넘는 가장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경영진이 정부와의 소통, 대관 업무를 통해 이 규제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매끄럽게 풀어가느냐도 하반기 주가의 가장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일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22만 원, 즉 지금 네이버를 사게 된다면 1년 안에 2배, 44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1년 안에 수익률 100%는 현실적으로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가 바닥임은 분명합니다. 주식 명언 중에 상상력은 수익을 낳고 현실은 계좌를 지킨다, 이 말이 있죠. 네이버 시가총액이 현재 30조 원 중반입니다. 이게 1년 만에 70조 원이 되려면 코로나 때 같은 제로금리로의 파격적인 매크로 전환이 있거나 AI 비즈니스에서 삼성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이 나와야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하지만 하방은 꽉 막혀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악재란 악재는 모조리 반영된 역사적 밸류에이션 최하단 구간입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려면 네이버 쇼핑이나 검색 점유율이 붕괴되어야 하는데 네이버의 생태계 장악력은 여전히 초록성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방을 노리고 몰빵을 할 시기가 아니라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 싼 맛에 야금야금 모아가야 할 구간입니다. 올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어 성장주로 다시 돈이 돌고 네이버의 AI B2B 매출이 찍히기 시작한다면 1차 목표가 30만 원에서 35만 원 선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개가 자욱할 때 눈앞에 화려한 네온 사인에 집중하기보다는요, 발밑에 단단한 도로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1등 플랫폼의 저력,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이버는 결국 증명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자노트였습니다.